반갑습니다. 오늘은 색깔에 건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들, 그 맛이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색깔에 신경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색깔이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오장육부로 되어 있다고 보죠. 오장육부.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 심, 비, 폐, 신 5가지의 장기를 말하고, 육부라고 하는 것은 6개의 부를 말합니다. 간에는 담, 쓸개가 있고, 심장에는 소장, 비장에는 위장, 폐에는 대장, 그리고 신장에는 방광과 명문 2개의 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장에는 1개씩의 부가 달려 있는데 신장에만은 2개의 부가 있다. 그렇게 하죠. 장부가 뭔지.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실질로 꽉 차 있는 것을 말하고, 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비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물질이 들어갔다가 다시 통과해 나오면 다시 비게 되는 것을 부라고 하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꽉 차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의 장에는 하나의 부가 있고 신장에만은 2개의 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신장에는 2개의 부가 있냐면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에는 부가 방광과 명문이 있는데,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 방광, 소변을 관장하는 그러한 비뇨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말하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뜨거운 양기, 서로 사랑의 열정, 정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전부 신장에 속한 신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각 장별로 색깔이 다르다고 봅니다. 간이 주관하는 색깔은 한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청색입니다. 청색. 그런데 요새 말로 하면 청색이 아니라 녹색이죠. 이 녹색입니다. 칠판 색깔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파랗다 이렇게 말하면 하늘의 색깔 블루 컬러도 파랗다고 말하고, 나무의 색깔 그린 컬러도 파랗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파랗다. 나뭇잎이 파랗다. 나뭇잎이 파란 것과 하늘이 파란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색깔이. 하늘은 블루 컬러, 바다도 블루 컬러, 나뭇잎은 그린 컬러.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도 파랗다, 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녹색을 말하는 것이죠. 그린 컬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청색과 녹색, 블루 컬러와 그린 컬러가 혼합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 오랫동안 간이 안 좋아서 간이 많이 망가져서 혈색이 나쁜 사람들은 그 특유의 파르스름한 색깔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면 벌써 간이구나 아시죠? 심장. 심장에는 붉은 색깔입니다. 심장의 피가 빨갛지 않습니까? 심장에는 붉은 색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관계된 색깔은 다 붉은 색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비장. 비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말할 때 소화기를 말합니다. 소화기. 비위, 보통 비위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이나 쉽게 잘 먹는 것을 말하고, 비위가 약하다 말하면 아무것이나 잘 못 먹는 것을 말하죠. 비위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황색. 근데 황색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황색이, 노란색이 건강한 노란색이 있고 병든 노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노란색으로 윤기가 찰찰 흐르는 그러한 노란색은 비위가 아주 좋은 것을 말하고,
비위가 나쁠 때는 노랗게, 이런 것을 우리가 누렇다 그러죠. 누렇게 뜬 노란색. 그런 색깔이 있으면 보통 비위가 나쁘다. 그렇게 딱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폐의 색깔은 백색입니다. 하얀 색깔. 보통 그 폐가 안 좋은 사람들, 폐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폐결핵 환자들을 보면은 얼굴이 창백하게 윤기가 없이 하얗게 되면서 마르면서 입술만 빨갛게 되죠. 딱 벌써 보면 이제 폐결핵 컬러다. 렁 TB 컬러가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폐를 주관하는 색깔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장. 아까 말씀드렸죠? 한방에서 신장이라고 할 때는 비뇨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줌을 잘 누는 방광의 기능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정렬, 정력 이런 것까지도 다 한방에서는 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색깔은 흑색입니다. 흑색. 까만색. 이런 원리를 우리는 본 거예요. 한의학 고서인 신농본초경에 보면은 신농씨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저기 산에 있는 들에 있는 그러한 나무 뿌리 또 열매, 꽃잎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게 우리 몸에 어디에 안 좋을까? 어디에 좋을까? 어디에 들어갈까? 간심, 비, 폐, 신 이 5개가 오장인데 이 오장의 어떤 부위에 이 약효가 있을까?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요새처럼 화학적으로, 이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사한 게 아니었거든요. 색깔을 봤습니다. 색깔을 봐가지고 청색이나 녹색을 띠고 있으면 간에 좋은 약품이다. 적색을 띠고 있으면 심장에 좋은 약품이다. 심장에 들어가는 약재다. 황색, 노란색은 비장에 들어간다. 비장을 좋게 하고 비장에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약재다. 그리고 하얀 색깔은 폐에 좋은 것이다. 그리고 까만색은 신장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약재를 그렇게 분류를 한 거죠.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찰색이라고 하죠. 찰색. 색을 살핀다. 자연에 있는 산이나 들에 있는 그러한 나무 열매나 이파리나 뿌리 열매 이러한 것들의 색깔을 보고 우리 몸에 어디에 들어가는 약재다, 어디에 좋다, 안 좋다 벌써 판가름 한 거죠. 그게 찰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보고 피부를 보고도 얼굴과 피부의 색깔만 보고도 딱 이런 색깔이 나오면 여기와 딱 이렇게 상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한의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걸 다 찰색이라고 하죠. 찰색. 색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색을 살핀. 찰색. 앞에 하나 더 붙이면 관형이죠. 형태를 보고 색을 살핀다. 저 사람이 아주 우람한 체구인지 아니면 왜소한 체구인지 상체가 발달한 체구인지 하체가 발달한 체구인지 빅 사이즈인지 스몰 사이즈인지 이러한 형태를 관찰하는 것을 관형이라고 그러죠. 관형.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피부의 색깔을 다 살피는 것이 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관형과 찰색 이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진단이 되는 것이죠. 자, 한약재의 재료 중에 감초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초. 감초 색깔이 노랗죠. 노라니까 황색이지 않습니까? 황색. 황색은 비위에 좋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모든 약을 중화시켜서 소화력을 도울 때 감초는 꼭 들어갑니다. 그런 논리죠. 그리고 폐는 흰색이 좋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흰색이 뭐가 있죠? 도라지 있죠, 도라지. 또 양파 있죠. 흰색 음식이지 않습니까? 흰색. 이제는 이런 한의학 강의를 들으시면 흰색 음식을 딱 보면 아, 저건 폐에 좋겠구나. 바로 딱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에는 푸른색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녹색이 좋다고 그랬죠. 녹색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먹는 게 다 녹색이지 않습니까? 이파리, 그렇죠? 상치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뭐 우리가 먹는 시금치라든지 양배추, 녹색은 전부 한의학에서는 간에 좋은 그런 음식으로 봐집니다. 빨간색, 심장이라고 그랬죠. 빨간색이 뭐였습니까? 체리. 그리고 수박의 안에 빨간 부분, 가식 부위. 빨간색은 뭐든지 보면 아, 이거는 심장이다. 이게 한의학적인 사고입니다. 적색은 심장이다. 심장의 피를 도와주고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바로 생각하는 것이죠. 신장, 흑색이라 했습니다. 흑색. 그 마늘이 흰 색깔이죠. 마늘이 흰색이기 때문에 폐에 좋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마늘을 가공을 해서 흑마늘로 만들면 신장에 좋은 겁니다. 신장에 좋은 것이죠. 신장에. 인삼도 가만히 보면은 인삼 색깔이 하얗지 않습니까? 하얀 색깔은 폐에 좋다. 그렇죠? 인삼. 인삼을 아주 가공을 하고 푹 쪄가지고 홍삼을 만들면 이것이 사실은 말이 홍삼이지 약간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신장에도 좋은 거예요. 폐에도 좋으면서 신에도 좋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렇게 색깔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미국에서 보고된 그런 의학계에 보고된 그런 보고인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햇빛을 많이 받는 식물의 속에 들어있는 몸에 좋은 영양물질, 우리 몸에 좋은 영양물질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 영양물질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들, 이 색깔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안에 성분만 보고 우리가 이화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래 했었는데 이제는 이 색깔이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야, 색깔이 참 의미가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알고 보니까 안에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또 이런 식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날 밥상에서 파이토케미칼 이론이 많이 중요시 되면서 색깔별로 음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색깔별로. 색깔별로 할 때 제일 좋은 색깔은 가장 진한 색깔을 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서 진한 색을 띠고 있는 것. 청적, 황백, 흑. 청적,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흑색은 뭐 있죠? 깨 같은 흑색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색깔을 진하게 품고 있는 것, 진하게 띠고 있는 것, 그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파이토케미칼의 성분은 색깔을 진하게 띠고 있을수록 좋다. 그래서 한약에서 5장, 5개 이렇게 나눴듯이 매일 음식을 차릴 때에 밥상에 5종류 이상의 다른 색깔,
다른 색깔의 음식들을 반찬을 해서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토케미컬 이론입니다. 색깔에 건강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맛만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말에도 옛날부터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진하게 다양하게 5가지 이상의 색깔로 반찬을 음식을 만들면 우리 몸이 결국 오장, 간심, 비패시 5개의 장기로 되어 있는데 오장에 골고루 들어가는 그러한 양분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장에 골고루 흡수되는 그런 파이토케미컬을 매일 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굳이 무슨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이런 식의 색깔 진하고 다양한 것들을 매일 적극적으로 먹어주면 오장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에 건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색깔은 인위적으로 만든 색깔이 아니고요. 천연, 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색깔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색깔에 굉장히 오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많이 나오는 미역이나 다시마 있죠. 미역이 새까맣지 않습니까? 김도 새까맣죠. 까만 색깔이죠. 까만 색깔이 어디에 좋으냐? 한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신에 좋다. 신 기능이 소변을 잘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양기도 도와주고 정력제도 된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반찬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어디에 좋고 어디 좋고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색깔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무시해 온 겁니다. 색깔은 보지 않고 맛만 본 거예요. 맛이 좋으면 먹고 맛이 없으면 안 먹고 색깔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예들도 똑같이 그렇게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필요한 양분을 우리가 흡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맛 때문에 다 가리고 편식을 하게 된 거죠. 앞으로 식단을 택할 때에 무조건 색깔만 위주로 해서 5가지 색깔을 위주로 해서 다양하게 한번 짜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3개월만 하면은 확 달라집니다. 최근 보고된 보고에 의하면은 3개월, 석 달입니다. 3개월만 음식을 바꾸면 유전자가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죠. 유전자.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복되어져 있는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없을지라도 내 F1, 나의 자식대에서 나타날 수 있고 자식이 없을지라도 그 자식의 자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복되어진 그런 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 있든 간에 음식을 조심을 해서 석 달만 딱 먹으면 유전자가 건강하게 바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유전적인 치료할 필요가 없이 음식으로 다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에 건강이 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 색깔을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육고기 같은 경우는 붉은 고기와 흰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의학적으로 볼 때 흰색은 폐에 들어가는 색깔이고 붉은색은 심장에 들어가는 색깔이죠. 붉은 고기는 대부분 돼지고기, 쇠고기입니다. 흰색 고기의 대표적인 것은 닭고기죠. 붉은색 고기는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장암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흰색 고기를 많이 먹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중요하고 고기를 먹을 때 또 고기는 대신으로 불에 구워서 먹는 직화 고기는 위험하니까 반드시 삶아서 먹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중요하고 그 음식을 먹는, 조리해서 먹는 습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먹는 것 아닙니까? 이 먹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신경 써서 진한 색깔,
5가지 이상의 색깔, 그러한 색깔의 음식들을 골고루 먹읍시다. 어릴 때, 젊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이 없는 음식은 안 먹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나쁜 음식은 안 먹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것이 2가지 있죠. 주머니 속에 감추어둔 송곳,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갔을 때 그 얼굴의 표정은 숨길 수가 없고 주머니 속에 감추어둔 송곳은 그 뾰족함이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색깔이죠. 영혼에도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영혼이 환하죠. 얼굴색이 환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얼의 굴레 아닙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아닙니까? 얼굴이 환하고 피부 색깔이 환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 사랑과 평강으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어둡고 죄로 인해서 가리워진 사람은 시커멓고 거무죽죽하고 윤기가 없고 활기가 없습니다. 영혼의 색깔이죠.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말을 해야 아는 건 아니죠. 사람을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영이 맑은 사람이구나, 영이 어두운 사람이구나. 영이 맑은 사람이 되십시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 되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육체의 색깔도 좋아집니다. 이것을 이너 뷰티라고 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외적으로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이너 뷰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육체도 아름다운 사람. 우리의 육체가 날이 갈수록 비록 후패해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덧입는 사람, 멋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